서연 씨는 출근길 커피 한 잔을 사면서 이 정도 사치는 괜찮아 하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는 막연한 불안감.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그 누구도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금융은 그저 지름길이 없는 복잡한 미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작은 실수들이 모여 빚이라는 이름에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충동적인 소비, 이해하지 못한 계약에 그림자는 서연 씨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뉴스에는 20대 영끌의 실패, 50대 은퇴 절벽의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금융지도의 부재 속에 홀로 항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 씨는 온라인에서 김 교수의 강의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김 교수는 말했습니다. 금융교육의 부족은 개인의 무지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복잡한 금융시장은 그저 도박판일 뿐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2차 방정식을 풀었지만 복리 이자의 힘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복리의 계산이 어떤 공식보다 중요합니다. 김 교수 강의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금융은 언어이며 언제든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 복잡함을 단순함으로 바꾸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서연 씨는 매일 조금씩 현금 흐름의 강, 위험 관리의 다리, 장기 투자의 산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제 막연한 불안감 대신 명확한 설계도가 생겼습니다. 금융교육은 돈을 버는 마법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습관이자 자유였습니다. 이제 서연 씨는 출근길 커피를 마시면서도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기쁨을 느낍니다. 앞서 얘기는 시카고 주립대학의 한 수업이 한국 금융교육에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과도한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 전세 사기, 투자 사기, 청년층의 고금리 대출 문제까지 금융과 관련된 위험이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금융교육이 가장 필요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가장 금융교육이 부족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시카고 주립대 수업의 교육 대상은 흑인, 저소득층, 공공주택 출신 청년, 즉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인 학생들이었습니다. 수업의 핵심 철학은 부는 특권층의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 실행하는 사람의 것이다입니다.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구체적 목표, 실천 계획, 리스크 감수를 훈련했으며 단순 동기부여가 아니라 실전 비즈니스 교육을 지향했습니다.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외지역 청년들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바꾸는 자산 축적의 사다리를 제공한 셈입니다. 한국은 초중고, 대학, 사회 모든 단계에서 체계적 금융교육의 부재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나타납니다. 첫째, 고위험 대출 의존. 변동금리 구조를 모르고 대출을 받습니다. 빚의 속성을 모른 채 마통과 카드론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라는 오명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둘째, 투자와 투기의 구분 실패. 단기 수익만 추구하며 레버리지 ETF, 코인 열풍에 쉽게 흔들립니다. 남들 따라 한다와 정보 비대칭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셋째, 금융사기, 고위험 상품의 취약. 리딩방 사기, 고수익 보장형 투자, 다단계 금융사기에 흔하게 노출됩니다. 금융 지식 부족은 사기의 가장 첫 단계에서 무너지는 취약성을 의미합니다. 넷째, 노후 준비 부재. 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DC, IRP 세액 공제 활용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노후 빈곤율은 OECD 최상위권입니다. 다섯째, 부동산 전세 구조 이해 부족. 깡통 전세, 빌라왕,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전세는 안전하다는 오해에 젖어 있으며 담보, 우선순위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여섯째,
포퓰리즘 정책에 휘둘림, 금리, 세금, 부동산 정책의 이해가 부족하니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단순 구호에 흔들립니다. 결국 잘못된 정책을 요구하여 시장 혼란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일곱째, 재무 생존력이 낮음. 예산관리, 통장 구조, 비상자금 개념이 부족하고 신용점수 관리가 부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 전체가 금융 문해력 부족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교훈은 절박합니다. 첫째, 금융교육은 복지나 교양이 아닙니다. 경제적 생존력입니다. 금융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부의 창출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국 금융교육은 저축, 신용관리, 예산관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시카고 주립대학은 목표 설정, 창업, 자산 축적, 리스크 감수, 실행력까지 포함합니다. 한국도 방어적 금융교육에서 공격적, 생산적 금융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에게 더 필요한 교육. 시카고 주립대학 수업은 흑인, 저소득층 학생의 경제적 자립과 공동체 성장에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한국 역시 청년, 무주택자, 신용취약계층, 은퇴자에게 금융교육을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금융 이해도 높은 시민이 많은 국가가 장기적으로 강하다. 투기, 사기 감소, 안정적 자산 축적, 합리적 정책 요구, 안정적 경제 시스템 등으로 금융교육은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이 됩니다. 금융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지역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을 넘어서 실전적 금융 역량을 키우는 교육, 그리고 부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책임 있게 창출하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여기서 금융교육은 더 이상 부차적 주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사회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의 핵심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